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주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위메이드 사태가 터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영상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단기 대응 전략, 그리고 뭐 중장기, 그렇게 대응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뉴스에서 뭐 KBS나 MBC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좀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고 정말 시끄럽게 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섹터 내에서도 대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가운데서 갑론을박 너무 많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론이 나왔죠. 결론은 지금은 뭐 모든 분들에게도 손실을 줬을 것 같고 또 손절을 했을 것 같고 또 피해를 좀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함과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목들이 뭐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뭐 진짜 무너질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위기 대응 잘 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패밀리 분들에게는 제가 패밀리 영상 남길 때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중에서 또 단기 플레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들어가 수익을 또 짧게 거둘 수 있게끔 제가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상방으로 포지셔닝은 이전에 좀 잡았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저점 지속적인 하락 이후 두 달간 하락 이후를 이정표를 찍는 장대 양봉, 그리고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과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살 사람은 살았고 팔 놈들은 다 팔았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전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다시 추세가 만들어졌다. 추세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리하게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상하기보다는 그래도 오른쪽으로 행보를 좀 움직이면서 떠난 사람은 또 떠날 것이고 또 시기적절하게 또 모아갈 사람들은 모아가는 그런 또 줄다리기가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요.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저 위에까지 좀 쳐다보자. 기다려보자. 그렇게 상방을 보고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PD,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주봉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가야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이야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센 놈들이 가야지 그리고 코스닥이 따라가고 코스피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덜 올라간 상승폭이 남아있는 나스닥 지수를 보고 코스닥 주요 종목도 집중해보고 테마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면 이제 5선, 5주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또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위쪽으로 턴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이제 베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좀 집중해야 될 관심 키워드 섹터가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네옴시티, 그 다음에 모듈러 주택, 수소 에너지는 항상 원전과 연관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독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연관해서 봐야 될 섹터가 수소와 원전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스케줄 중요 이슈만 좀 체크해 볼게요. 사우디 주택부 장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월요일 월화 뭐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라 보면 되겠죠. 초과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재료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또 이렇게 해서 크게 상방을 가겠지만 또 뭐 끝나진 않겠죠. 계속 됩니다. 사우디든 뭐 그 다음에 뭐죠? 네, 뭐 네옴시티죠. 어쨌든 계속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1월 30일은 2022 국제 수소 전기 에너지 전시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파월에 12월 FOMC전 30일 연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스케줄이 두 가지 정도 체크해 보는 부분이고, 관심 키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옴시티, 모듈러 주택, 수소에너지, 원전, 애플페이 열어놓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안에서 또 모듈러 주택들이 좀 강했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 금강공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SY, 범양건영. 좀 더 폭넓게 보면 네옴시티에서 이제 유리 쪽이죠. 유리. 국영 GNM이 시간에 3% 상승 마감해 주었고, 약간 좀 작은 N자인데 크게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풀 수 있는, 좀 치고 빠져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또 국영 GNM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철저하게 5일선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던 현대리바트, 상승할 때 따라가지 말고 이 종목을 추세 보고, 직장인분들은 저점에서 1파, 2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주 흐름 불고 따라가게 되면 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마시고 좀 조정이 보일 때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추세 대략적으로 그어보시고, 중기 추세 9,000원 이탈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면 혹시 공략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유한 부분이고요.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조정이 보이면 또 재공략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리바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원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공략을 함께 들어갔던 코오롱 글로벌, 사실 위메이드 사태 때문에 또 많은 분들도 함께 낙심했고 또 손절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여기서 이제 공략 들어가서 금요일날 매도 안 했어요.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 좀 팔기 싫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대장주 관점으로 보자, 제가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제2의 유신, 또 한미 글로벌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종목인데,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서 하루 이틀 좀 급등이 나올 때 그때 좀 분할 익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종목이라면 자 핀텔 정도는 좀 눈에 보입니다. 지난 그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진입하고 2, 3일째 급등이 나올 때 항상 2, 3일째 급등이 나오면 꼭 익절 챙기셔야 돼요. 급등이 나오면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이 위해 재차 5일선을 해보기 때문에 1차 선매수는 언제든지 괜찮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눌러주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에 저점 이탈하게 되면 가지고 있지 않는다. 혹은 여기 추세를 그어보고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그냥 매도한다. 그렇게 대응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핀텔이 가진 재료는 바로 네옴시티 수지한 현대건설, 체우스 기술 부각, 선정 부각, 이것 때문에 지금 특징주로 잡히면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내막을 좀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네요. 잠깐 읽어볼게요. 예. 2015년 설립한 핀텔은 기존 영상 분석 기술과 달리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영상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고해상도 AI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가지 핵심 기술 기반으로 AVAX, VAX 등의 솔루션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는 도시가 스마트화되면서 메타버스 등 IoT 등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빠른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주고요. 네, 뭐 신규 상장 종목이고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전 전자 좀 이탈하지 않았고, 그 추세는 이렇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가볍게 좀 봤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핀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매매를 더 이어가고 싶다 그러면 범량 권역은 한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짧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번 에너지를 크게 쏟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 크게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한 금강공업 좀 폭이 남아있죠. 여기에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남아있습니다. 철저하게 5일선 손절가 잡고 짧게 대응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 덕신하우징도 추가적인 상승, 꼬리가 달린 부분은 여기 앞서 발생된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열어놓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SY는 약간 꺾이는 흐름이죠. 음봉이기 때문에 마감했기 때문에 좀 약세 흐름이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그래서 금강공업, 덕신아우징, 국영 GNM 이 정도까지 챙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리바트는 좀 조정이 많이 보이면 좀 신경 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흐름이 괜찮았던 게, 우크라 재건은 제가 추가로 키워드 안 넣었죠. 그래서 우크라 재건 쪽도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 종목 이제 당연히 대장주 좀 흐름을 봐야 되겠죠. 데모가 좀 지켜 세워주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분위기만 좀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신규로 들어가도 좀 괜찮았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좀 담았겠죠. 그래서 담으신 분들은 뭐 조금 약수익권에 들어갔는데 재차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나 뭐 이전처럼 막 갭상이 뜨면 좀 바로 익절 챙기고 싶고요. 그리고 네, 흐름은 괜찮습니다. 예, 다스코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예, 손절 라인은 정하셔야 돼요. 손절 쪽은 여기 추세하단 손절가 잡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 밑에 201선을 터치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내려주면 관심을 가지겠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201선 터치하거나 추세하단 근접하거나 그때 관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제가 오래전부터 그려놨는데 역시 추세 크게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돌려 세운 흐름이다. 그래서 좀 올라가서 좀 늦게 봤던 부분이 되면 내려주면 관심을 좀 가져보자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선매수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패밀리 분들도. 대명에너지, 네. 우선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애플페이 관련주죠. 기사를 좀 보시면 이런 그 기사들이 있죠. 뭐 모르는 종목 아닙니다. 그러나 기사를 끝까지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애플페이 쓸게요. 이번 달 말에 한국에서 가능하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뭐 12월 22일부터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애플페이 약간 심사 돌입을 했고요. 애플페이 준비 정황 곳곳에서 업계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밑에 내려오면 현대카드에서 벌써 약간에서 좀 개정이 들어가서 벌써 좀 뉴스가 좀 공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약관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까지 좀 흘러 나와 버렸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최근 2, 3일간 좀 약간 상승으로 턴하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또 여기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겠네요. 애플페이 온다. 시장은 술렁하고요. 카드사들도 연합해서 이제 오픈페이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런 또 좀 문구도 보입니다. 애플페이 이번 달 말 한국 상륙 간편결제 시장 지각 변동 예고되고 많은 가맹점에서 썼으면 좋겠다. 철저한 보안, 빠른 접속 속도가 중요하다. 애플페이, NFC 단말 기서만 결제 가능하고요. 국내 10% 보유하고 있는데 보급에 흥행이 달려있다. MZ세대는 스마트폰 바꾸고 싶다. 예. 아이폰을 바꾸고 싶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꼭, 뭐, 관련 그 뉴스는 꼭 찾아서 읽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련 정보도 한 가지밖에 없겠죠. 네, 일요원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 대장주 성격의 한국정보통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전체 공유 드렸던 시점은 5일선 근접 이때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서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패밀리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많은 종목 언급드리고 있지 않죠. 그래서 공략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수익권에 다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원하게 잘 간 종목입니다. 이전 8,000원대부터 쭉쭉쭉 뻗을 때 잘 뻗고 조정 보이고 또 뻗고 1파, 2파, 3파 마지막이라기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급등이 나올 때 분할 익절 챙기시면 좋은 부분이고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좀 눌러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이 눌러줄 경우에는 손절 없이 추가 매수 대응해 보시고 시장 흐름 보고 급등이 나올 때 분할 익절 챙겨보자. 그렇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공략이 들어가신 분에게 또 추가적인 좀 작은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의미 있는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또 희망하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네옴시티 안에서 또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코오런 글로벌은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네, 내려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력 이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정 소송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주시하면서 또 뭐 신규로 제가 공략 포인트 찾고 또 들어가고 싶은 종목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네, 시장 흐름 네, 대응해 보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권에 계신 분들, 중장기를 보유하신 분들 힘들 내시고 꼭 좋은 결과로 또 마무리 되기를 저는 응원드리고 싶네요. 네. 끝까지 다 함께 힘내고요. 화이팅 해 봅시다. 예, 화이팅 해야 됩니다. 네, 잘 극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